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교통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을 중심으로 12일 동안 모두 3천만 명의 승객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23일과 26일 사이에는 전국에서 5,500만 명 이상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남가주 개솔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5달러 6.4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4달러 91.3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진행된 대대적인 소매상 떼강도 용의자 체포 작전을 통해 137명이 체포됐고 6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회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에 또다시 남가주 한 매장은 10대 떼강도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LA시가 홈리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어포러블 하우징 시설 운영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라카나다 플린트리치시가 시큐리티 카메라를 설치한 가정에 최대 $10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내년 47지구 연방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이 민주당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벨리를 지역구로 하는 토니 카디나스 연방하원의원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연말을 맞아 입양과 또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각 가정은 오는 27일부터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자 간의 후속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가 1970년대 이후 사상 최고치 55%에 달하는 가운데 낙태권 문제가 내년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내년도 9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서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버지니아 그리고 유타에서 열릴 예정이고 세부 사항은 추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조립 포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틱톡을 포함해서 소셜미디어 4대 기업을 상대로 청소년과 수백만 가족이 소송전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 직원들에게 남성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준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이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군사 정찰 위성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앞서 2차례 발사 실패 이후 석 달 만에 3차 발사를 시도한 것입니다. 연일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에 이어 이번에는 중원, 대전을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연일 당 쇄신과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국과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24대 99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6연패 뒤 2연승을 기록했고 현재 시즌 5승 7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9.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8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57번 프리웨이, 10번 프리웨이 소식 지난주에 많이 전해드렸죠. 오늘은 57번 프리웨이입니다. 57번 프리웨이 여전히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죠. LAPD가 경찰 2명이 추격전을 벌인 용의 차량에서 증거물을 찾던 중 차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요바린다 블루버드 출구 부근 57번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LAPD 뉴튼 지부 경찰들이 도난 차량을 추격한 후 발생했습니다. 경찰들이 추격전 도중 용의자가 차 밖으로 던진 물건을 프리웨이에서 수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한 여성이 운전하던 인피니티 차량이 LAPD 순찰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2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추격전을 벌인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여성도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이 여성은 DUI 혐의도 씌워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57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요바린다 블루버드 부근이 전면 폐쇄됐다가 현재 카풀 차선 1개만 재개통된 상황입니다. LA 다운타운 지역의 1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서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다운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케빈 들레온 LA시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일에 발생한 화재로 프리웨이가 폐쇄되면서 영업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주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피해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리소스 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리소스 센터는 일단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엽니다. 피해 업주들에게 SBA 융자 신청을 비롯해 소규모 무상보호 신청과 LA 수도 전력국인 LADWP 요금 납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600여 업체를 대표하고 있는 다운타운 산업개선지구 측은 프리 폐쇄로 업소마다 40에서 50%의 손실을 입었다며 원스톱 서비스 센터 개설로 인해 피해 업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추수감사절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교통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비행기 취소가 한층 줄고 가장 많은 사람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is holiday season is estimated to bring some of the busiest travel days in U.S. history, building on a summer that was already record-breaking. First thing we want travelers to know is that there is some bad weather expected that could affect Thanksgiving travel. So the FAA's command center, as usual, is working closely with airlines to plan for and plan around any disruptive weather. National Weather Service meteorologists are housed at the FAA's 22 centers. 교통부는 이렇게 올해 가장 바쁜 추수감사절 연휴가 될 것이다, 역사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교통안전청 TSA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12일 동안 모두 3천만 명의 승객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이후 일요일 26일이죠. 290만 명 이상이 공항으로 몰려 전국 공항의 혼잡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정부 셧다운했으면 큰 혼란이 올 뻔했는데 다행히 셧다운은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어제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 눈폭풍까지 겹쳐서 수만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대규모 결항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날씨는 일단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이런 항공 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교통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LA 국제공항 LAX도 약 25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지난해보다 30만 명이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LAX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직전 주말인 지난 19일에만 22만 9천 명이 몰려서 혼잡을 이뤘고 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26일에는 22만 8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26일까지는 일일 평균 22만 4,500명이 이용하게 된다며 국제선 이용자는 3시간 전에 그리고 국내선 이용자는 2시간 전에 반드시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LA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온라인으로 미리 주차 공간을 확보해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LAX에 따르면 연휴 기간 공항에 일평균 9만 2천 대가 넘는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TSA는 검색대를 신속하게 통과하려면 디지털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그리고 항공기 탑승권을 앱으로 다운받아 미리 준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뭐 이렇게 하고 보면 좀 좋은 소식일까요? 네. 일단 가솔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5 6.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최저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갤런당 4달러 91.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달러, 3달러대까지 빨리 내려가야 할 텐데요.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9.5센트입니다. 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앞으로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1일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입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 주장의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 측에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뤄진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국방부와 국무부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P와 로이터 등은 일본 당국의 북한 위성 발사 소식을 현재 속보로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대해서 어제 우려 입장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군사 프로그램을 우려한다라고 어제 국무부는 직접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말하긴 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인 만큼 군사 도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진 점을 주목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기술 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성 기술을 북한에 전달했거나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영내 동맹과 함께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하와이에 있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북한 위성 발사의 성패 여부를 곧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방부와 국무부, 백악관에서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벨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바람경보, 바람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풍으로 인한 공기질도 악화되면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에어 퀄리티 얼라도 발효돼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맑고 건조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이나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지역 80도 내외까지 올라서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낮 기온 수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당일인 목요일에는 평년 기온으로 떨어지면서 70도 초반까지 기록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51도, 해안 지역은 79도, 56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6도, 낮 최고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떼강도가 또 출연했습니다. 모두 10대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떼강도 사건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사우스 LA 나이키 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LAPD는 지난 19일 일요일입니다. 19일 오후 6시 사우스 LA 9800 사우스 알라메다 스트리트에 위치한 나이키 매장에 17명의 청소년들이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약 12,000달러치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매장 안을 급습해 파란색 포대 안에 매장 물건을 빠른 속도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전부 다 이 봉투 안에 쓸어 담고 나가면서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옷들도 싹 다 쓸어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 17명 가운데 4명이 여자, 13명이 남자로 파악됐고 이들은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이라고 해도 되나요?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용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이후 인피니티, 기아, 혼다, 아우디 이런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번 떼강도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 용의자들이 매장에 침입했을 때 전혀 개입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벽에 가만히 붙어 있었는데 아이들은 울고 난리가 났었죠. 네. 경찰은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게 좋은 행동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떼강도 사건은 남가주 전역에서 올 한 해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원에서 진행된 대대적인 소매상 조직절도 용의자 체포작전을 통해서 100여 명이 체포되고 6만 달러 상당의 물품들이 회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3일 각 지역 사법당국과 함께 실시한 체포작전을 통해서 137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31명 그리고 5,600달러 상당의 물품이 회수됐습니다. 그리고 인랜드 엠파이어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지역에서 41명이 체포됐고 자동차 한 대와 28,000달러 상당의 물품이 회수됐습니다. 차량 도난도 크게 늘었습니다. LA 지역에서 최근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특히 한인타운은 LA 지역 중 5번째로 차량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한인타운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인타운 방문하는 분들, 한인타운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주의해야 됩니다. 이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달 LA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은 총 2,394건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가장 높은 기록이었던 2021년보다도 더 많습니다. LA 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달 평균 1,800건의 차량 도난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65마일에 달하는 산타아나 강풍이 지난 19일부터 남가주 지역을 강타해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차량이 전복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온타리오 지역의 10번과 15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 근처에서 강풍의 영향으로 2대의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또한 후르파밸리에서는 2대의 대형 트럭이 전복되고 또 다른 차량 한 대는 네보어 지역 15번 프리웨이에서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어제 하루만 인랜드 지역에서 5대의 대형 트럭이 뒤집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전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화물 배송을 끝낸 후 컨테이너가 비어있는 상태인 대형 트럭들은 강풍에 가장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15번 프리웨이 선상의 네바다주 국경 근처 사막지대에서는 강풍이 모래바람으로 돌변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지난 19일에는 차선이 일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오전 8시 30분쯤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입구 근처에서 강풍으로 인해 전등 기둥이 쓰러져 테마파크 손님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존웨인 공항에서는 어제 강풍이 불어서 점검 도중이던 싱글 엔진 비행기가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북동풍이 시속 25에서 40마일까지로 불고 최대 풍속이 65마일까지 불 수 있다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무료 배포합니다. 각 가정은 오는 27일부터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키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고요. 추수감사절 끝난 월요일부터입니다. 가구당 한 차례 주문으로 진단키트 4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 이름과 주소 외에 건강보험 등 다른 정보 똑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면서 그간 무료로 제공하던 코로나 진단 비용을 유료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체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연초 휴가철을 계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단키트를 다시 한번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LA 한인회와 오는 12월 11일 LA 한의대관에서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의 무료 접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신청자 예약 접수 중입니다. 접종을 원하신다면 LA 한인회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새롭게 나온 코로나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으로 마지막 백신 접종 후 2개월 이상 경과자라면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LA시가 홈리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노숙자나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주민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어포더블 하우징 시설 운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숙자나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어포더블 하우징 운영을 맡은 비영리 단체들의 허술한 관리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할리우드에 위치한 한 비영리 단체가 노숙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주거시설에서 노숙자들이 부당하게 퇴거를 당하는 일이 빈번한 데다 비영리 단체의 건물 관리 부실 문제로 인해 노숙자들이 제대로 기거할 수 있는 컨디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할리우드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 에이즈 헬스케어 파운데이션은 스키드로에서 노숙자나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내쫓기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설에서 기거했던 한 여성 세입자에 따르면 해당 비영리 단체는 렌트비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세입자 여성을 무작정 퇴거시켰으며 퇴거조차 된 세입자들의 소지품을 제멋대로 버리는 바람에 여권이나 가족의 유품 등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조차 된 세입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비영리 단체 측은 이들에게 제대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했던 것을 퇴거 이유로 들었습니다. 에이즈 헬스케어 파운데이션 측은 파운데이션이 운영하는 제약업 비즈니스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거둔 후 이 자금으로 다운타운 스키드로에 위치한 홈리스들을 위한 주거시설들을 매입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측은 3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한 아파트 10여 채를 매입했지만 문제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부당한 퇴거 조처 외에도 이 단체가 운영하는 주거시설 관리 부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LA타임즈에 따르면 1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어포더블 하우징 시설의 상태가 엉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침실에는 바퀴벌레와 빈대가 들끓고 전기시설과 냉난방, 심지어는 수도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고장난 상황입니다. 세입자들 가운데 각종 장애를 비롯해 약물 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어포더블 하우징 시설에서만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숨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낙후돼 허물고 새로 거주시설을 지어야 되지만 신축은커녕 건물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홈리스나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주거시설 마련만 해놓고 세입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갖춰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몰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현실판 생존 경쟁으로 재탄생합니다. 영국의 한 제작사가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생존 경쟁 방송이 드디어 공개되는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똑같은 세트장과 게임 방식.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드라마에 나온 표현인 단짝 친구란 뜻의 깐부를 외칩니다. We are a good team. You're the brightest light in here. 드라마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현실판 생존 게임입니다. 전 세계에서 8만 1000여 명이 지원했는데 비디오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 456명이 선발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전 편집자와 그 아들을 비롯해 다양한 인종과 직업군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국인 참가자는 없습니다. My mom, she was like a superstar athlete. She's going to outlast me and embarrass me. 상금은 리얼리티쇼 사상 최대인 456만 달러, 우리 돈 약 60억 원이 걸렸습니다.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등 원작에 나온 여러 게임을 하며 승부를 가리는데 탈락하면 검은 잉크가 자동으로 터집니다. You have been eliminated. 영국의 한 제작사가 런던과 인근의 세트장을 만들어 16일 동안 촬영했습니다. They actually wanted to build the set exactly like the original set from the original show. They asked us a lot of questions about how we build and also blueprint, every details about the set. 현실판 오징어 게임은 내일 그 베일을 받습니다.
원작 그대로 리얼리티 쇼가 제작될 만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추후 가장 기대되는 콘텐츠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꼽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LA 시의회가 모든 시의회 전체 회의 및 산하 소위원회 회의를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문서들도 번역해 제공하는 등 소수계 커뮤니티 언어 접근성 강화책을 추진합니다. LA 시의회는 최근 LA시 정부의 지역투자부와 서기실, 수석 입법분석관실, 정보기술국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 언어 접근성 강화 방법 권고안을 60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안은 모든 시의회 및 시의회 산하 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선출직 공직자와 그의 보좌관들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개회의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 시의회 아젠다 안내 문서 및 유사 공개 문서에 대한 언어 접근성 강화, 시의회 공개 서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언어 접근성 강화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웰컴센터가 내년 6월에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문을 엽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있는 송도 부영타워에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최근에 밝힌 것입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내년 6월 5일에 맞춰서 웰컴센터를 연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10학원을 8억 원을 들여서 내년 1월부터 설계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웰컴센터는 송도 부영타워 30층에 조성됩니다. 컨퍼런스룸, 회의실, 상담부스, 공유오피스, 전시공간 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기관이지만 웰컴센터는 인천시의 산하 조직입니다. 이 웰컴센터에서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관광, 의료, 교육, 주거 분야 또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현재 송도 부영타워에 입주해 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연말을 맞아 입양과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캠페인에서는 입양과 위탁가정의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후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마련된 선물은 12월 9일에 열리는 연말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입양 어린이 혹은 위탁가정 아이들을 만나 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어하는 선물들을 조사한 결과는 장난감, 학용품, 인형, 악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의 캐서린 염 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한인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후원에 대한 문의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년 후 연방하원의원 가주 47지구에 도전하는 네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이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이브민 의원은 민주당의 공식 지명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과 긴밀히 협조해 의회에서 민주당석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이 가주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8년 연방하원 가주 45지구에 출마할 때 첫 번째 공식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불타버린 차 안에서 멀쩡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덕에 효과도 톡톡히 봤습니다. KBS입니다. 앞유리는 깨지고요. 내부 곳곳은 새카맣게 타고 녹아버린 자동차 안에 유일하게 원래 형태를 유지한 채 발견된 물건이 있었으니 바로 컵홀더에 놓인 텀블러였습니다. 텀블러를 흔들자 안에 있던 얼음까지 그대로 남아있네요. 짤랑짤랑 소리 들리시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이 미국 여성은 지난주 화재로 전소된 자신의 차 안에서 유일하게 화재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은 이 텀블러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는데요. 순식간에 현지 누리꾼의 호응을 이끌어내 현재 8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 어떤 광고보다 어마어마한 입소문 효과를 낸 셈이네요. 그러자 해당 텀블러 업체 대표가 이 영상에 화답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새 텀블러 제품을 보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차량까지 새로 교체해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뜻밖의 행운의 선물을 받은 다니엘,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축복받은 느낌이다라며 화제의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내년 9월과 10월 세 차례에 걸쳐 대선 후보 간 토론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토론위원회는 토론의 일정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내년에 진행되는 대선 후보 토론은 텍사스와 버지니아, 유타 이렇게 세 개 주에서 각각 개최되고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9월 25일에 한 차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부터 90분간 광고 없이 진행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라고 말한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1987년에 설립됐는데 대선 때마다 이렇게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고치에 다다른 가운데 이 낙태권 문제가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최근에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가 1970년대 이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미국 내 유권자 1,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약 55%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원한다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낙태권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77%가 어떤 이유든 낙태에 대한 접근권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이것은 2016년 조사 당시 52%보다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3분의 1은 낙태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대선 경합제에서 치러진 주민투표와 주의회 선거 등에서는 민주당이 연거푸 승리를 거두면서 낙태권이 내년 대선판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낙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유권자 개별로 보면 지지 정당에 따라서만 나눌 수 없는 미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81번째 생일을 맞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말실수를 또 했습니다. YTN입니다. 81번째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인 칠면조 사면 행사에서 자신의 나이를 농담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My birthday today and they can actually sing birthday music. I just want you to know it's difficult turning 60. Difficult. 하지만 곧 고령의 나이를 숨기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로 브라질에서 공연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을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헷갈린 겁니다.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to the Renaissance tour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과거 카메라 앞에서 수차례 넘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뻣뻣한 걸음에 도움이 될 보행 보조기를 처방받고 비행기에 오르는 탑승 계단 높이도 낮췄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뽁뽁이 포장지에 집어넣는 것 같은 전략을 선거 캠프가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외 선거 유세보다 실내 행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You okay? I want the press to know that wasn't me.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언론들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잇따라 전했습니다. 나이는 3살 차이지만 바이든의 나이를 트럼프보다 더 걱정하고 유권자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이를 꼽았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고령의 나이를 부각하지 않기 위해 81번째 생일을 조용히 넘어가는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경험에 따른 연륜을 강조하며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지난 15일에 미국에서 만났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간의 후속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잔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이 가까운 시기 안에 다시 만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들은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다만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커비조 장관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전구 사령관 또는 그 아래급에서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재개통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장 즉각적으로 회복하려 하는 소통 채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대 군의 이 대화 채널 복원을 이행하는 것이 현재 미중 양국 관계의 당면 현안임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누가 2,000달러, 3,000달러만 빌려줘 하면 빌려주실 돈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뭐 급히 1,000달러, 2,000달러를 써야 되는데 이런 엑스트라 머니가 있으십니까? 가계 신용 위기 10년 만에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다음 달까지 갑자기 2,000달러, 우리 돈 26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일반 가구에 던진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응답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32.5%에서 34.2%로 높아진 건데 이 수치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뉴욕 연준은 밝혔습니다. 특히 40세 이하 가구는 40% 이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답해 불과 3년 사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생계비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빚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늘면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달라는 신청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금융회사들이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갱신을 거절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Whether it's in the form of credit card debt, auto loan debt, or student loan debt that are going to be more and more concerning. 빚 부담이 커지면 가계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달엔 소비가 전달보다 0.1% 줄면서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소비가 줄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만큼 감소 수준에 따라 경제에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으로 다음 달까지가 소비 시즌인데 이 시기에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면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이어졌던 경기 완화를 가리키는 지표가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패키징, 조립 포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어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모건 주립대학에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공개 행사를 열고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고리인 이 패키징 산업 활성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패키징이라는 것은 전화기나 자동차 같은 상업 제품과 핵미사일을 포함한 전략 무기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별 반도체를 조립 포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부분을 아시아 지역에서 담당하고 미국의 설비 용량은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번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은 반도체 생산이 미국과 중국 간의 주요 지정학적인 갈등 요소가 된 이후에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되살리기 위해서 마련된 반도체 지원법안의 첫 번째 주요 연구개발 투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전 세계 패키징 용량의 38%를 중국이 차지하는 데 비해서 미국이 겨우 3%에 불과한 것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취약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 직원들에게 남성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준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 여성 직원 3명이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여성들이 임금과 승진에서 조직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며 아마존의 이자를 포함한 체불임금 지급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키이우 방문은 전쟁 발발 2달 뒤인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키이우에 왔다고 밝힌 오스틴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 등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I bring you today, Mr. President, is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with you. We will remain with you for the long haul. 구체적 지원 약속은 없었지만 오스틴 장관의 전격적인 키이우 방문은 우크라이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쟁 장기화로 서방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편성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특별 예산은 1년이 다 되도록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We would not be able to deter unprovoked and unjustified Russian aggression without your constant and substantial help. 한편 최근 러시아와 1,300km가 넘는 국경을 맞던 핀란드가 국경 검문소 8곳 중 4곳을 폐쇄하자 러시아는 협의도 없이 도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핀란드는 그러나 러시아 쪽 국경을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 소말리아 출신 난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러시아의 난민 밀어내기로 판단하며 나머지 4곳의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토 회원국이 된 핀란드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 안보와 북유럽 안정에 위협이 된다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셨던 분들 많으시죠? 네. 이 정도면 새벽에 일어날 법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부터 피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3대0으로 완파하고 월드컵 예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싱가포르, 중국을 상대로 패하는 것도 좀 웃기죠. 네. 시스템을 강조한 협력 수비도 중국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울퉁불퉁한 잔디도 한국 대표팀의 공격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중국의 또 축구 팬들이 레이저건으로 이강인 선수를 공격하는 참 몰지각한 그런 사건도 많았었고 소림 축구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까 상당히 우려했는데 경기는 거칠었어요. 강한 태클도 많이 나오고 옐로 카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9분 황희찬이 골문 앞에서 넘어지면서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A매치 3경기 연속골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는 전반 45분 이강인의 코너킥을 손흥민이 기가 막힌 헤딩슛으로 2골째를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8개월 만에 멀티골로 A매치 41골 41호 골을 쌓았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이재성과 정우영 등을 차례로 투입해 다양한 공격 옵션을 실험했고 기다리던 골은 추가골 42분 후반 42분에 터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찾고 공격에 가담한 정승현 선수가 중격 수비수들을 제치고 A매치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월드컵 예선 2연승을 포함해 클린스만호의 5경기 연승, 6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원정평가전에서 프랑스를 3대0으로 꺾은 이변을 일으킨 가운데 안방에서 일격을 당한 왕년의 스타 티에리 앙리 감독이 끔찍한 결과였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리 수비를 뚫어내는 바르콜라, 파리 생제르맹 소속입니다. 수비를 이겨내면서 골망을 노리는 마티스텔, 민회의 유망주입니다. 앙리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는 이처럼 명문구단 유망주들을 내세워 전반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표팀엔 한국의 은바페, 정상빈이 있었습니다. 후반 25분 정상빈은 절묘한 가마차기로 상대 골문을 열었습니다. 골키퍼가 닿을 수 없는 환상적인 프리킥이었습니다. 정상빈은 9분 뒤 프랑스 수비진의 허술한 집중력을 틈타 2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연이어 한국에 2골을 내주자 앙리 감독도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바람과 달리 프랑스 수비진은 허둥지둥대다가 서로 얽히고 설키며 홍윤상에게 쐐기골을 헌납했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